여자가 한 2배 높고 그렇군요. 2배 높고요. 그리고 하지정맥류 있으신 분들도 다리를 높이 들고 주무시면 나아요. 그런 상황을 지속하면 오히려 정맥류에는 악화될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남성 불임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사들의 의사들의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마케팅부의 박기봉이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궁금한 게 있어서 직접 출연을 하게 됐고요. 제가 출연하니까 약간 이렇게 연예인이 된 기분이 드는데 우리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님 닮으시다. 그리고 저기 박재경 대표님 허각 선생님 안 오셨네요. 오늘 제가 좀 사실은 궁금한 게 저희 이제 친정어머니께서 그러니까 하지정맥류를 좀 앓고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하지정맥류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찾아왔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하지정맥류라고 딱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름만 딱 봤을 때 하지, 다리 쪽에 정맥의 흐름이 좀 이상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하지정맥류가 어떤 건가요? 하지정맥류는 그 단어 뜻만 가지고 보면 네. 다리, 하지가 맞아요. 다리에 있는 정맥이 늘어나 있는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질환에서 나타나는 어떤 대표적인 현상을 가지고 붙여진 이름이고 근본적인 성질을 잘 보여주는 정식 이름은 만성 정맥 기능 부전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정맥 기능이 떨어지니까 정맥 안에 피가 우려이 되면서 정맥이 늘어나 보이는 현상이 하지정맥류이고 그걸 흔히 일반인들이 질환 용어로 많이 쓰고 계신 거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중력을 거슬러서 혈액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혈액이 역류하지 않도록 정맥 안에는 판막이라는 구조물도 있고 또 정맥 자체 벽의 탄력도 중요하고 근육에 짜주는 힘도 중요한데 그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맥을 통해서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혈액이 우려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과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밑에서 이제 심장 쪽으로 딱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판막이 팍 쪄주면서 이거 심장 쪽으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판막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이게 밑에가 정체가 되면서 늘어나고 판막도 얇아지고 약간 그런 질문이겠네요. 설명을 드리면 판막은 뭐 짜주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혈관벽 내부에 어떤 가로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혈액이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는 원웨이 밸브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판막 자체가 힘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혈관벽 자체가 힘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그 혈관이 너무 넓어지다 보면 판막이 있어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런 현상이 자꾸 악화되면서 악순환을 거치면서 혈액이 우려되고 그러면은 너무 어렵대야. 그래서 그런가요? 얘네는 맨날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내가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뭔 얘기인지. 저희 이제 그림을 좀 그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을 사실은 그러니까 들어서 보면 더 아니 좋을 것 그게 같은데. 이제 정맥류, 뭐 동맥류, 뭐 류자 붙은 거는 다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류는 흐른다는 뜻이 그쵸. 아니고 류는 꽈리를 얘기하네. 꽈리 이렇게 늘어난 거. 그다음에 동맥이 늘어나 생긴 건 동맥류고 정맥이 늘어나 생기는 건 정맥류인데 혈관이 왜 늘어나겠어? 이게 혈관이 늘어난다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 굵어지는 거. 길이도 이렇게 늘어나요. 이게 늘어난다 그러면 거기 압력이 걸려서 이게 자기가 압력을 감당을 못하면 이렇게 뚱뚱해지고 길이도 길어진다 이런 거잖아요. 정맥에 압력이 걸리는 환경은 뭐냐면 정맥은 동맥처럼 혈압이 없어요. 혈액에 압력이 있어야 앞으로 갈 거 아니야. 동맥은 심장에서 짜주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피가 앞으로 가요. 근데 동맥은 120에 80이잖아요, 압력이. 그러니까 수은주 높이로 120mm 이상, 120, 1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맥은 압력이 2, 3이야, 2, 3. 2 내지 3.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스스로는 앞으로 못 가요, 잘. 다리에 있는 혈액은, 그러니까 동맥을 타고 와서 모세혈관에 거쳐서 영양분을 조직에다 전달을 하고 다시 정맥으로 피가 모여서 심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 쪽으로 올라온 혈액은 문제가 없어. 중력을 타고 내려가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다리에서부터 심장까지 한 1m 가까이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동력이 뭐겠어. 동력이 있어야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육이 정맥이 가운데 있으면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할 때마다 정맥이 눌려서 위로 피가 올라오는데 정맥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올라갔던 피가 도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 들어있어. 위로 갈 때는 이렇게 열려서 가고 밑으로 내려 올라가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판막이라는 게 그런 거고, 판막은 그래서 밑에서 이제 근육이 한번 짜주면 피로 올라갔다가 근육이 이제 이완이 되면 도로 이제 압력이 없어지니까 밑으로 내려올라갈 때 이렇게 막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근육이 수축하면 또 올라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판막이 이렇게 생긴 얇은 막이야. 어릴 때 젊을 때는 괜찮죠. 새 거니까. 나이가 들면 그 판막이 망가져. 얘가 이렇게 딱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삑 빠져요.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약해져서.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피가 계속 쌓이면서 압력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압력이 높아지면 늘어난다고요. 사람이 키는 안 자라잖아요. 키는 똑같잖아. 근데 혈관만 늘어나면 어떻게 돼 있어? 짧은 그 길이는 똑같은데 혈관만 늘어나면 꼬불꼬불해지지. 이게 두꺼워지니까 겉에서 피부에서 봐도 보이죠, 눈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압력이 높으니까 피가 새기도 해요, 밖으로. 근데 피는 이제 철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물들어, 파란색으로.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엄마들 다리 보면. 예. 색깔이 약간 좀. 그게 피가 새서 그래. 피가 조금씩 새서 거기에 이제 멍드는 것처럼 퍼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해요. 잠깐만 얘기를 하면 정맥은 종류가 두 개야. 이 근육 사이에 파묻혀 있는 정맥이 있어. 동맥 바로 옆에 지나가는 동맥. 동맥이 하나에 양쪽이 이제 그 정맥이 두 개가 들어있어. 그리고 바깥쪽. 우리 저기 정맥 주사 맞을 때 피부에서 이렇게 찔러서 맞잖아요. 그 피하 정맥이라 그래.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정맥. 근데 깊이 있는 애하고 겉에 있는 애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겉에 있는 데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은 갈 수 있는데 거꾸로 못 나오게 돼 있어. 거기도 판막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압력이 걸리다 하면 그 판막이 망가져. 그래서 심부정맥, 그 동맥 옆에 있는 정맥에 있는 피가 피하정맥,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정맥으로 역류를 해요. 원래는 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럼 이 피하정맥도 압력이 걸리잖아요. 바깥쪽에 있는 정맥은 심부정맥보다 훨씬 더 약해. 길어지고 두꺼워지고 꼬불꼬불해지고 피가 새서 뭐가 되고 이런 게 이제 정맥류가 생기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정맥류는 여기 뭐 질문지에 청소년에게도 하지정맥류가 생기나요? 그럴 리가. 그거는 뭔가 청소년이 뭔가 선천적으로 뭔가 정맥이 약한 그런 게 있으니까 생기는 거지. 이거는 연세가 들어셔서 판막이 망가져야 생기는 병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청소년이 정맥류가 생기는 케이스가 왜 없겠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딨어? 생물학적인 반응이라는 건 100%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정맥류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병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취약한 사람들은 오래 서서 일하시면 그렇겠죠. 오래 서 있으면 계속 압력 걸리니까. 이 세상에 누워서 일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계속 누워 있으면 하지정맥류가 생길 일이 없지, 그죠? 그냥 흐르면 되니까. 그리고 하지정맥류 있으신 분들도 다리를 높이 들고 주무시면 나아요. 그냥 거기 있는 피가 거꾸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니까. 올리고 있을 때만 효과가 있지. 판막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일어서면 계속해서 압력이 늘어나요. 누워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한 10년 전쯤에 하지정맥류 판정을 받으시고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셔서 지금은 시중에 파는 센땡땡이라는 약을 먹고 있어요. 센땡땡이라는 약을 먹으면 그게 어떻게 치료가 되는 건가요? 이제 아까 뭐 다리를 올리고 있으면 일시적으로 좋아진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정맥 기능 부전이 아주 심해져서 뭐 외과적인 치료나 아니면 인터벤션 최소 신축적인 치료라든지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전에는 보존적인 방법을 쓰는데, 약을 드시기도 하고 네. 뭐 스타킹을 신기도 하고 다리를 올린다든지 뭐 그런 생활 습관을 바꾸기도 하고 걷는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우선은 치료를 하게 되고요. 먹는 약 중에는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처방받아야 되는 약들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의약품으로 네. 이거 말고도 뭐 베니모로 시작하는 또 일반 의약품도 있거든요. 먹으면 좀 도움은 되세요. 기능이 뭐예요? 왜 좋아지는 거예요? 정맥에 좀 뭐 탄력을 주고요. 이게 뭐 포도씨하고 뭐 은행나무 뭐 이런 여러 추출물 생약 성분이 있대요. 정맥이 좀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효과가? 네. 정맥 그러면 그럴 수도 좀- 있겠네. 네. 그러면 그 약을 먹을 동안에만 효과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런 걸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을 드시다가 갑자기 끊으면 증상이 또 확 나빠지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보존적인 치료나 생활요법으로 치료를 하시다가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근본적인 정맥의 역류가 발견이 되면 병원에 오시면 진찰하면서 검사를 하거든요. 네. 도플러 초음파 검사라는 걸 하면서 혈액 안에 아까 말씀하신 표재성 정맥에 역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0.5초 내지 1초 이상 되면 저희가 의미 있는 역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실제로 확인이 되면 그런 혈관은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10년 전에 그걸 판정을 받았을 때 저희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인간의 몸이라는 거 자연 치유 능력이 있다. 이 시간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될 것이다. 네.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자연 치유가 안 되나요?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그런데요. 우리 네. 간도 그렇잖아요. 간도 계속 재생을 하는데 만성 간염 오래 앓으신 분들은 그런 한계를 넘어서면 이제 간 경화가 오듯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그 회복 능력을 상실하는 거고요. 정맥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실한 상태라고 봐야죠. 지금 원장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반신욕기를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 반신욕기라던가 아니면 족욕 같은 거를 했을 때 이게 그러면 늘어난 혈관이 왠지 그냥 더 늘어나서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리에서 느끼는 통증이 뭐 정맥류 때문에 느끼는 통증인지 아니면 또 어르신들은 근골격계 질환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아픈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네. 만약에 정맥 기능 부전 때문에 생긴 통증이라면 네. 반신욕이라는 게 앉아서 뜨거운 물에 담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리로 피가 쏠리는 현상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또 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런 상황을 지속하면 오히려 정맥류에는 악화될 수도 있죠. 그럼 기립성 저혈압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저희 어머니가 한 달, 두 달 전에 한주정맥류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등산을 가볍게 하시고 내려오셔서 식사를 하시다가 실신을 하셨어요. 한 2분 정도를 실신을 하셔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원인이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기립성 저혈압도 이 하지정맥류랑 약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기립성 저혈압하고 하지정맥류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혈압을 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난 혈압이 너무 낮아. 뭐 90에 뭐 50, 그래서 나는 혈압이 너무 낮아서 어지러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혈압이란 병은 없어. 이 세상에. 저혈압으로 그 사람이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 혈압이 아무리 낮아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중력이 있는 지구에서 살다 보니 예를 들면 머리에 혈압이 중요하잖아요. 머리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기절하는 거니까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면 머리가 심장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피가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누웠다 일어났다 하면서 물론 어지러운 사람도 있지만 정상적으로는 안 어지럽잖아요. 왜 그러냐면 혈액이 밑으로 쏠리면 그 밑에 있는 혈관들이 반응을 해서 아주 순식간에 쫙 수축을 해가지고 혈액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혈관 반사인 거지 일종의. 이제 그런 반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웠다 일어나도 이게 어지럽거나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 기능이 약해지면 그 누웠다 일어나면은 일시적으로 상반신에 심장보다 높이 있는 상반신에 혈압이 정상 혈압보다 떨어져요. 그거 보고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 근데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거는 뭐 정맥이 늘어나서 뭐좀 그런 게 아니라 혈관 반응성이 약해져서 생기는 거고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제 충분히 탈수가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몸 안에 체액의 양이 많이 줄어들지 않으면 되게 그렇게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건 나이 들어서 생겨요.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건 젊은 사람 별로 없어요. 병이라고 할 정도 수준을 하려면. 근데 매번 누웠다 일어나면 너무 어지러워서 한동안 꼼짝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그런 병을 진단을 받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어지러웠다가 뭐 괜찮았다 이런 거는 병이라고 하지 않죠. 되게 자기를 자꾸만 저혈압이라고 자꾸 불러 여자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혈압이라는 병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왠지 고혈압보단 저혈압이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의학 교과서에서 저혈압이 문제가 되는 거는 쇼크라고 그래요. 쇼크이 뭐냐면 이렇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간에 혈압이 정상치 이하로 많이 떨어지는 걸 쇼크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외에는 혈압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 하지정맥류와 기립성 저혈압은 큰 연관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가 친정 엄마가 지금 하지정맥류고 확인해 봤더니 저희 외할머니도 하지정맥류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럼 이게 혹시 유전성은 어떨까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어? 우리? 네. 난 모르는 일이었어. 네.
빈도가 네. 아빠 엄마 중에 한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또 이게 남자 여자 발생 빈도가 네, 다르거든요. 네, 네. 여자가 높나요, 나자가 높나요? 여자가 한 2배 높고 그렇군요. 2배 높고요. 2배. 아빠 엄마가 모두 하지 정맥류를 네. 가지고 있으면 2세는 아들이건 딸이건 네. 한 반수 이상 60% 이상의 정맥류가 생긴다 상당히 그러고요. 높네요. 한쪽만 그런 경우에는 딸인 경우에는 한 3-40%그 정도 통계가 있기는 있어요. 이 정맥류라는 게 정맥 기능 부전이 선천성 질환은 아니죠. 당연히 네네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는 병은 아닌데 네.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지만 뭐 20대나 젊은 나이에도 정맥류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 유전성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유전성이 있다라는 거는 어린 나이에도 이게 올 수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많은 수는 아니지만 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청소년에게도 하지정맥류가 생기나요는 맞는 말이네. 네, 생길 있을 수 수도 있습니다. 있다는 내가 아까 거. 한참 거짓말했네. 네, 근데 네, 일상적으로는 네. 일상적으로는 대개 이제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네. 워낙에 이제 정맥이 약한 사람은 뭐 나이가 일찍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애들이 뭐 정맥류 때문에 이렇게 고민한다나 이런 그렇죠.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그래서 환자가 있어요? 본 적 있어 어린애들? 많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정맥 기능 부전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가 보는 거는 정맥이 늘어난다든지 뭐 아니면 좀 궤양이 생긴다든지 합병증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려면 한 25년, 3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아이들은 정맥 기능 부전이 와도 그 정도까지 단계 갈 만한 시기에 못 이르렀기 때문에 네, 네. 그냥 뭐 다리가 아프다, 무겁다, 아. 그래서 공부하려고 앉았더니 뭐 다리 아프다 그러네, 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아까 그 우리 대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리에는 심부정맥이 있고 겉으로 있는 정맥이 있는데, 이게 그럼 겉으로 생겼을 때는 육안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안쪽으로 생겼을 경우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리네요. 안쪽 혈관에 정맥류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심부정맥은 문제가 아니고요. 기능 부전이 있을 수는 있어도 거기는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늘어나질 못하죠. 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제가 이제 토끼 같은 딸, 중3 딸내미가 있고요. 그리고 고래 같은 그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다리가 아프다는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장통이려니 하면서 그냥 주물러주고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도 다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외할머니도 하지정맥류고 저희 친정어머니도 하지정맥류고, 그럼 이 친구한테도 생길 수가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매니저님은 그러면은 어떠세요? 제가 다리가 굉장히 두꺼운데 근육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지정맥류와 좀 거리가 멀어지나요? 뭐 운동 많이 하시면 좀 덜 생길 수 있죠. 지금 사실 여기서도 깔 수도 있는데 지금 까면 알지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중3이어도 성장통은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성장통과 하지정맥류와 통증이 약간 좀 다를까요? 어떨까요? 뭐 제가 성장통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성장통은 관절에서 주로 느낄 거고요, 통증을. 그런데 하지정맥류, 정맥 기능 부전으로 생기는 증상은 네. 관절보다는 뭐 다리가 무겁거나 아니면 뭐 쥐가 잘 나거나 그런 발바닥 통증이거나 심하면 뭐 피부에 가려움증이 오거나 그런 증상이어서 조금은 좀 다른 양상일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오래도 못 걸으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발에 쥐가 난다거나 다리가 무겁다거나 다리가 오래 걷을 때 지장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하지정맥류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휴먼 영상의학센터 하지정맥류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저희도 열심히 네, 하고 네. 있고요. 네, 증상 가지신 분들 오시면 네, 평가를 해서 네, 시술이 필요한지 평가를 먼저 하고요. 네. 시술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신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약물 치료나 다른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요.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저희는 영상의학과 병원이기 때문에 최소 침습적인 이제 접착제를 이용하는 치료를 많이 접착제. 주로 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는 역류가 있는 혈관들을 제거하는 게 외과적인 치료의 목표거든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길게 절개를 해서 혈관을 뭐 묶거나 잘라내거나 이런 치료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치료는 거의 안 하고요. 그 이후에는 뭐 레이저나 열을 이용해서 태운다든지 아니면 경화제를 써서 붙인다든지. 그래도 모기가 하지정맥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치료를 해왔었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그 혈관 내에 생체형 접착제 저희 뭐 그동안 몇 번 소개한 적 있었죠. 네, 접착제를 이용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난 혈관에다가 접착제를 놓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네, 쉽게 표현하면 이게 하지정맥류 사실 가격이 사실 저희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그럴 것 같은데 이 하지정맥류 이 본드로 하는 이 치료는 급여가 되나요? 전체 비보험 시술이고요. 근데 하지정맥류는 전체가 다 비보험일걸요? 미용과 연관이 많다고 그래서 아마 그거는 보험이 안 될 거예요. 그거는 뭐 레이저로 하건 수술도 비급여죠. 그거. 근데 이제 병적인 상태가 심하면 보험이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대부분은 비급여일 거예요. 옛날엔 뭐 레이저 무슨 뭐 이런 걸로 하면은 아프잖아요 그거. 네. 그래서 그걸로 하는 게 접착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접착제라는 게 순간 접착제랑 똑같은 거야. 그거에 독성이 없는 버전. 아니야. 그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늘어난 혈관을 막아버리면 거기에 피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짜부러지죠. 혈관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역류하는 원인이 혈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되는 혈관을 막아주면 역류로 늘어난 혈관 내로 혈액이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작아지고 없어지죠. 그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제일 큰 많은 게 아니 뭐 혈관을 막아버리면 그 혈관 없으면 사냐 사람이. 맞아요. 그건데 혈관은 이미 병이 든 혈관이고 네. 이미 현재도 기능이 없는 거예요. 괜히 이제 증상만 있지 정맥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거라서 막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피가 이제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건 아까 얘기했던 심부정맥으로 대부분이 가는 거고 표재정맥으로는 거의 그 심장으로 올라가는 피의 아주 일부분을 담당하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기능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혈관을 막아버리면 그만인 거고. 근데 또 정맥류는 다지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치질 있잖아요, 치질. 네네. 치질도 정맥류야. 그래서 치질도 똑같아요. 치질도 그 누워서 있으면은 안 아파.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치질 그러면은 되게 남자들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반이에요. 여자들도 많이 걸려. 그리고 또 여자들은 또 치질에 걸릴 수 있는 찬스가 생겨. 왜냐면 그 임신 때문에. 임신을 하면 그 저기 골반에 있는 정맥이 눌리잖아요. 애기 이제 임신 말기쯤 되면 그 자궁하고 애기 무게가 거의 한 10kg 되는데 눌리기 때문에 피가 원활하게 흐르질 못해서 치질이 있는 경우에는 악화되고 없는 경우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치질도 정맥류 중에 하나인 거죠. 하지정맥류도 임신 때 많이 생기고요. 뭐 그거 말고도 정맥 늘어난 것도 많이 있어요. 정계정맥류라고 남자분들 고환 주변에 있는 정맥이 늘어나서 그것 때문에 남성 불임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애가 있으면은 잘 아실 텐데 그 꼬맹이 있잖아요. 어린애가 음낭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 안에 이제 혈관이 늘어나서 이렇게 그 안을 꽉 채우기 때문에 커져. 겉에서 봐도 알아요. 금세 알아. 옛날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크면 좋다고. 강화도 사투리로 토산불알이라고 그래서 그게 토산불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커져.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있으면은 정맥의 혈액 때문에 그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체온만큼 올라간다고 온도가. 그 고환이 왜 밖으로 빠져 있냐? 고환은 더우면 정자가 생산이 안 돼. 정원 모세포라는 게 숫자가 줄면서 그게 오래되면 나중에 이제 그 정맥의 온도 때문에 길게 가면 그게 불임이 생겨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이제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혈액이 역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역류하는 혈관을 막으면 돼. 고환이 원래 신장 옆에서 생겨요. 그 발생할 때, 아기가 생길 때. 근데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서 생겼으니까 혈관은 그 주변에서 받을 거잖아요. 연결이 돼 있잖아. 밑으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혈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장이 잘 나. 그래서 이제 그 남자인 경우에는 정계정맥류라고 그러고 여자도 있어요. 여자도 그 기본적으로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여자는 뭐라 그러죠? 골반 우려증후군 골반우려증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것도 불임의 원인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정맥류에 이상이 생겼다면은 이걸 병원에 와서 내가 정맥 이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뭐 초음파를 하나 아니면 CT를 찍나요, MR을 찍나요? 우선 아까 가장 확실한 검사는 네. 정맥 내에 역류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건데요. 네.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간단하게 잘 볼 수 있는 게 도플러 초음파 검사예요. 초음파. 네. 와서 초음파를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네요. 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뭐 중요한 말이 빠진 것 같은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남사스러워서 못해요. 부탁드립니다. 기사들의 정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